오늘은 볼빨간 김덕배, 첼시 시절 무리뉴 감독이 케빈 데브라이너를 내보내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8일 첼시의 조제 무리뉴 감독은 22살의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를 1,800만 파운드의 볼프스부르크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향후 6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미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그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어째서 월드클래스 벨기에 선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데브라이너는 벨기에 프랑드르 지역의 행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축구에 사로잡혀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데브라이너는 열정적인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리버풀의 붉은 용품들로 가득 찬 그의 방에서 안필드에서 경기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이클 오웬의 셔츠를 입고 정원에서 공을 즐겨 찼습니다. 공을 세게 차면 정원의 식물이 망가져서 좀 더 약한 왼발로 공을 차곤 했는데 이 때문에 왼발로도 능숙하게 공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집스럽고 단호하면서도 자신의 말에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트를 떠나 레싱 행크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실력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키워내는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루트와 은디디, 콜리발리 등이 행크 출신 선수들입니다. 데브라이너는 웃긴 사투리로 말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브라이너는 집을 떠나 행크에 있는 동안 구단이 마련해준 위탁 가족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 가정에서 여름방학이 끝난 뒤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데브라이너와 그의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탁 부모들은 데브라이너의 내성적인 성격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데브라이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1군에 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19의 나이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때로 극도로 가열된 경쟁 본능을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012년 2월 30분 동안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그는 팀 동료들이 훈련과 경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그들이 부끄럽다.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팀을 떠나라. 볼프스부르크 시절 그는 볼보이를 모욕하는 언행으로 언론의 폭풍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볼보이에게 사과하고 사인 셔츠를 보냈습니다. 2017년 10월 그는 나폴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다비드 실바에게 Let me talk을 외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벤테케와 함께 행크의 유소년 팀에서 기량을 뽐낸 데브라이너는 17에 1군 데뷔를 하게 됩니다. 4년 후인 2011년 데브라이너는 5골 16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9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데 큰 몫을 해냅니다. 전 행크 감독 하임 파네저부르크는 데브라이너를 차기 크루이프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레 빌라 보아스 감독의 첼시는 데브라이너를 프랭크 램파드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2012년 1월 이적 시장 마감일에 7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브라이너의 축구 경력 중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1-12 시즌의 남은 시즌 동안 행크에 머물렀고 로버트 디 마테오 감독이 이끈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2-13 시즌에는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데브라이너는 10골 9도움을 기록하며 강등권에 있던 팀을 14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고 올해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됩니다. 이후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불어일으켰는데
선두에는 도르트문트가 있었습니다. 데브라이너를 미넨으로 이적한 마리오 게체의 완벽한 대체자로 본 클록 감독은 데브라이너에게 엄청난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도르트문트와 개인 합의까지 갔지만 그 시즌 다시 첼시의 감독이 된 무리뉴 감독은 데브라이너가 팀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며 그를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첼시는 12-13 시즌 임시 감독이었던 나파엘 베니테즈를 경질하고 클럽의 전설 조제 무리뉴 감독을 재선임했습니다. 첼시는 윌리안, 시알레, 살라와 계약했고 데브라이너의 첼시 시절은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데브라이너는 실제로 13-14 시즌 헐시티와의 홈 개막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라운드 에버튼에게 1대0으로 패한 원정 경기에서 데브라이너는 아무 설명 없이 벤치에 남겨졌습니다. 이전 4번의 시즌에서 각각 최소 34경기를 뛰었던 선수에게 첼시에서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에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스윈든 타운 FC와의 캐피탈 원컵 경기 후 무리뉴가 데브라이너의 경기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첼시 생활은 더욱 암담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스윈든과의 경기 후 케빈의 경기력과 그의 훈련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데브라이너는 스테아와 부쿠레슈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무리뉴는 보스이다. 그가 경기에서 누가 뛸지 결정한다. 미디어에서 본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말도 감독에게서 들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첼시에 있을 때 데브라이너와 무리뉴 감독 간의 관계를 두고 언론에서 추측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데브라이너가 무리뉴 감독과 대화한 것은 단 2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를 뛰고 싶었고 그 대화의 목적은 임대를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3-14 시즌 11월까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합쳐 158분의 출전 시간밖에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만큼 그는 이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무리뉴 감독이 데브라이너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고 그 일이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2번째로 크게 바꾼 사건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리뉴 감독 앞에는 몇몇 서류들이 있었고 그가 곧 말했습니다. 1 어시스트, 0 골, 10 리커버리. 데브라이너는 감독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윌리안, 오스카, 바타, 시얼레의 스탯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 골, 10 어시스트, whatever. 무리뉴는 데브라이너가 뭐라도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데브라이너는 하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 중 몇몇은 15경기, 20경기를 뛰었어요. 저는 3경기밖에 뛰지 않았어요. 이건 다르지 않나요? 데브라이너는 그것은 불공평한 비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후안 마타도 이적을 고려하고 있었고 무리뉴 감독은 마타가 떠난다면 너는 6번째 선택지에서 5번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완전히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클럽이 저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를 뛰고 싶어요. 이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데브라이너는 무리뉴 감독이 조금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도 절대적으로 경기를 뛰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월 18일 결국 데브라이너는 첼시에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어떤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첼시는 데브라이너에게 지불했던 가격의 2배 이상을 받았고 데브라이너는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후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리그 21개의 어시스트를 포함하여 30개의 골 기여를 기록했고 14-15 시즌에 그는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분데스리가를 평정한 데브라이너는 15-16 시즌 5,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한 앙헬 디마리아에 이어 2번째로 큰 이적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데브라이너의 값비싼 이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15-16 시즌 맨시티로 이적 후 61개의 리그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도메스틱 트러블을 달성, 잉글랜드 국내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맨시티의 핵심 선수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전술적으로 다재다능한 선수들 중 한 명이 된 데브라이너를 놓쳐버린 2014년 1월 첼시의 결정은 지난 10년 동안의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